안녕하세요, 부자촌생입니다.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대개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권 대개조, 그리고 강북권, 그러니까 여기서 동북권과 서북권 대개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대개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대개조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최근까지는 부동산을 제가 주로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 관점에서 서울대개조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앞으로 왜 대개조가 필요한지, 대개조는 어떤 관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지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개조는 직주락, 그러니까 일자리, 주거지, 그리고 여가시설, 그러니까 문화시설 같은 거 말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직주락과 녹지 공간 등이 15분 안에 닿을 수 있도록 모든 곳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서울대개조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서울을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던 지금까지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계획 체계를 통해서 이제 주민과 자치구 중심으로 자족적 생활권을 재구성하겠다는 이 보행 일상권 개념과 결국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죠. 주민과 자치구 중심으로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지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천을 이용할 수 있겠죠. 어떤 곳은 공원, 이런 서울숲과 남산공원과 같은 광활한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곳은 대학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삶의 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영원한 숙제죠. 이 지역균형, 서울에서도 지금은 곳곳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보행 일상권이 필요하다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보행 일상권, 그러니까 N분 생활권이라 하죠. 15분 생활권, 그러니까 도보나 자전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15분 내에 모든 직주락 그리고 녹지 공간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 계획,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도시 계획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행 일상권의 달성 목표는 이러한 도시 계획, 부동산 관점에서의 해석을 넘어서 개개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요. 사실 자유와 평등, 우리 지금 과거를 보면, 역사를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조들이 투쟁해서 얻어온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서울대개조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현재 글로벌 탑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과연 모든 시민들, 아니면 이 시민들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는 3도심, 그러니까 한양, 한양도성,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이 위치한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3도심, 아까 말씀드렸던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서울의 녹지공간은 어떤가요? 녹지공간도 사실 대부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산, 지천, 한강, 여러 공원들은 결국은 이러한 지형의 위치는 불변합니다. 우리가 지천을 옮기고 싶다고 해서 지금처럼 홍제천, 중랑천, 그리고 안양천, 탄천 이런 것들을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저희가 인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특정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상업지역은 철저하게 지난 서울 도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상업시설, 녹지공간이 특정한 곳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위치가 불변한다는 것은 곧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중앙집권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삼도심에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보니 똑같은 일자리로 출근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1시간이 걸리고 누구는 5분이 걸립니다. 또 누구는 심지어 일자리 때문에 주거 선택에 있어서도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모든 사람은 일자리 근처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한정된 공간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트 선택을 못하고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매도를 원하는 사람들도 가용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질 측면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는 일자리,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녹지 공간을 결국은 분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3도심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자리, 상업시설, 녹지 공간이 갖춰지면 결국은 저는 주거지 개발은 뒤따라 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저는 주거지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개인의 영역,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 개발은 그에 뒤따라 일어나게 되죠. 인근에 위치한 일자리 때문에 한강, 지천, 남산, 서울숲과 같은 녹지 공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편의시설,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사람,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주변에 몰려들 것이고요. 그에 따라 민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주거지는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여러 개발 계획, 그러니까 대개조를 포함해서 여러 개발 계획에서 직주랑 녹지 공간,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개조는 직주락 그리고 녹지 공간 등이 15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 오세훈 시장은 말했습니다. 주거지에서 15분 안에 일자리, 문화, 상업시설, 녹지 공간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개발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개발을 하면 할수록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쫓긴다고 말합니다.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개발이 아닌 보존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당연히 미리 서울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중앙 집권적인 도시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도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다 같이 퇴보하자는 것이죠. 다 같이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오히려 개발을 해야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까요? 지금은 사실은 과거에 지어진 이제 건물들은 이제 과거 기술에 발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다고 하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넓었습니다. 똑같은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건폐율을 넓게 차지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도 발전이 되었고 공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건폐율을 조금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남은 건폐율에는 당연히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다 건물을 짓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대개조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대혁신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도심의 부족한 가용부지에다가 녹지 공간과 그리고 이제 공공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을 해야 결국은 녹지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해야 결국은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계속 가용지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혁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녹지공간, 그리고 임대시설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계획경제사에서는
모든 것이 중앙 집권화시켰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사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평등을 강조했으며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은 특정 사람들이 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고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자유는 보장받지 못했죠.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은 특정 그 사람들에게 통제당하기 쉽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석유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면 결국 그 특정 국가들은 석유 에너지를 자신의 이익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중앙 에너지에 집중할수록 그 누군가에게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은 그 누군가에게 구속당하면 통제당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의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지 않도록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일자리, 그리고 상업, 문화시설, 녹지공원 등을 분산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보행 일상권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서울도계제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개조의 발전 방향은 결국은 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의 구도심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대개조가 어떻게 변화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